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5월 19일 시선 13번째 순서. 키워드는 전선과 눈물 그리고 기적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제41대 검찰총장 김수남.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총장이라는 그럴듯한 수식이 따라붙지만 촛불의 명령을 마지못해 수행했을 뿐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권력의 칼잡이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네르바 사건, 이석기 사건, 정윤회 사건입니다. 그가 지난 15일 시 한 수를 읊으며 퇴임했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세상의 모든 맛을 낸다는 것을. 류시화 시인의 소금이라는 시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주문으로 가장했지만 세상이 검찰의 상처와 아픔, 눈물을 몰라준다는 일종의 항변처럼 들립니다. 시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과호인 부실위 군자, 과호의 증류 이입 어인인, 고 인가과야, 의 불가과야. 소동파의 19절입니다. 이는 지나쳐도 되지만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강도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저항을 부추기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학서. 신세계그룹 회장을 지냈던 경영인입니다. 지금은 신세계 고문인 그가 이화여대 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매한 군중에 의해 이끌어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군중은 우매하며 이상국가는 지혜로운 철인이 통치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구학서 고문은 이 말 끝에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불리는 최근 몇 달간의 상황을 우매한 군중 정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 내지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을 일본과 달리 번복을 좋아하는 국민성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유식한 척 경구나 고전을 인용하면서 현재 정치 상황에 불만을 드러낸 사례가 이번 주 유독 많았습니다. TV조선 앵커 칼럼이라는 코너도 그렇습니다. 윤정호 기자가 진행하는 이 코너 지난 15일자에 이태백의 고사와 영국 속담이 인용됐습니다. 이태백은 장강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달을 쳐다보다 도랑에 빠진다. 달은 문재인 대통령, 더 구체적으로는 달빛 정책으로 불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리킵니다. 대북 유화책을 펴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악담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도 왜, 어떻게 위태로워진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엉뚱한 인용 문구를 앞세워 세월호를 모욕했습니다. 슬프고 분해도 과거는 과거로 묻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날을 더럽힐 순 없다. 자신의 실수를 극복하라는 충고를 권력의 무책임과 범죄 행위를 덮는 용도로 끌어쓴 것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를 새날을 더럽히는 일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앵커가 쓴 칼럼이 아니라 깡패가 휘두르는 칼입니다. 반면에 세월호 인양은 극찬합니다. 세계 선박 인양 역사에 남을 일이랍니다. 바로 여기가 전선, 촛불과 바람이 맞선 곳입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입니다.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서일까요? 이번 주 일파만파와 포털을 장식한 뉴스들은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열흘, 일파만파와 포털이 어떻게 달랐는지 도혜민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점잖고 부드러운 이미지, 마지못해 전면에 나선 정치인. 그런 줄 알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열흘은 기존의 생각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거대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이끌어내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국정교과서 폐지, 여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지시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까지 지난 정권에서 숨막힐 정도로 갈등을 일으켰던 사안들이 단숨에 풀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관한 뉴스들 가운데 일파만파 포털 모두에서 주목받은 뉴스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입니다. 마침 스승의 날이었던 15일, 관련 뉴스가 일파만파엔 4건, 네이버와 다음 많이 본 뉴스엔 각각 3건과 5건이 선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유가족 반응 등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고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이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2년 전 미디어 몽구 영상은 일파만파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정당 원내대표로부터 몹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지지가 높은 문재인 정부,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언론에선 북풍이 일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풍이 불었습니다. 일파만파 포털을 막론하고 정부의 기민하고 단호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뉴스들이 주로 선별됐습니다. 여기도 문재인, 저기도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민감도가 높았던 뉴스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진보 언론 비판을 둘러싼 논란, 이른바 한경호 논란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급속히 확산돼 이번 주 초 피크를 이룬 한경호 논란은 이번 주 내내 일파만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비판이 고조되던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만 해도 언론 또는 언론인들 사이에선 해명과 설득, 자성류의 입장이 나왔고 일파만파에도 그런 뉴스들이 반영됐습니다. 6건 중 2건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직 기자들이 한경호 비판에 맞대응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기자들 스스로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언론사들이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일파만파엔 한경호 비판의 논거가 될 만한 사례들이 잇따라 선별돼 올라왔습니다. 주 중반부터 논란이 어느 정도 진정돼 가면서 자제를 권하고 양쪽 입장을 조율하는 의견 등이 일파만파에 선별됐습니다. 포털은 어땠을까요? 네이버 많이 본 뉴스엔 단 한 건도 관련 기사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3건이 올랐지만 논란의 핵심이 무엇이고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관전하기류의 기사가 2건,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 창관위원이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싸미 뉴스의 달라 순서입니다. 모두 4건을 선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의가 검찰청을 쓱 지나쳤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고 하자 형용사 지나치다를 동사 지나치다로 바꿔서 불의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한 말입니다. 격정은 민주적 역동성의 토대다. 그것이 사라지면 국가는 얼어붙는다. 이른바 한경호 논란과 관련해 최근 분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격정을 언론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데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혐오 대신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며 그 책임은 언론에 더 무겁게 지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업은 삼진 어묵에 배워라. 단순 노무직, 이주 노동자 등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삼진 어묵이 매출도 늘고 사람 존중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는 기사를 추천하는 글입니다. 옹달샘이 발언하여 거대한 강물이 되듯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시하자 상식과 정의는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지지를 보낸 글입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5.18 광주 민중항쟁에 관한 영상들 3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2004년도 YTN 돌발 영상입니다. 마침내 저를 아낌없이 죽여 해맑은 봄꽃 한 송이 피우듯 광주는 죽어서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다. 오늘 때묻지 않은 꿈을 안고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눈에 살아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반드시 살려나가야 합니다.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규칙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5.18 광주의 정신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2017년의 5.18 기념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보지 못한 소녀가 이제 당신보다 더 커버린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2009년 이명박 정부는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못하게 하고 무대 위 합창단의 합창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만에 재창이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과정에서 뮤지컬 배우들이 모여 구성한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 시합류가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기념식장에서 재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비 오는 날 객지의 처마에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고향에 두고 온 그대 숨결 혼자 있는 내 방에 가득했지. 아카시아 핀 성당 언덕에 그대 안으면 그대가 부른 낮은 콧노래 내 몸에 멍멍하게 울렸던 우리. 여기에 두고 갈 환했던 봄날, 코가 막히도록 환했던 봄날, 미친 바람에 흰 꽃잎들 쓸려가도 나 이곳에서 그대 만났으므로 우리 웃지. 일파만파 시민 편집장 중 한 분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던 정호희 문자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노동과 언론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직함을 문자당 대표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문자당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문자당입니다. 말 그대로. 정당 아니고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예.
노동 존중 쇼핑몰을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당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품의 마지막 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공정성, 네. 그러니까 뭐 친환경 제품이라거나 또는 이제 피고용인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엄선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사회연대 구매라고 해서 문자당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예컨대 소비자가 지정한 곳이든 아니면 네. 판매자가 지정한 곳이든 의미 있는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왜 하필 문자당이냐 하면 이 CS라고 하죠. 고객관리. 이걸 이제 메신저, 문자, 텍스트 문자로 주로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일의 편의성 때문이 아니고 감정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콜센터 이런 데 보면 저희도 고객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감정 노동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문자 대화, 메신저 대화로 CS를 하니까 감정 노동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네. 효율은 한 7, 8배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문자당입니다. 저도 사실 어제 가입을 했는데 들었습니다, 얘기. 예, 제가 가입하면서 후원할 단체를 이제 미디어 협동조 국민 TV를 썼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구매할 때마다 그렇죠. 후원금이 적립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입이셨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언제부터 노동운동을 하셨습니까? 86년경에 한 1년 정도 구로공단에 있다가 그때는 위장 취업. 위장 취업이죠. 예. 네. 그리고 89년에 부산에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위장 취업 아니고 내 이름으로 현장 노동을 시작해서 노동운동을 계속해 왔죠. 그때도 학벌은 감추셨고요. 그냥 안 썼을 뿐이지, 감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속인 건 아니고 드러내진 않으셨고요. 드러낼 이유는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렸어요. 학벌 속였다고. 그게 이제 들통난 다음에. 네. 그 민주노총 얘기 꺼낸 김에요. 한 가지 여쭤보죠. 최근에 좀 민감했던 사안인데, 네. 6월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6월 파업 선언은 사실 그 노동운동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파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족노조라고 비난도 많이 받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 이렇게 건 거거든요. 네. 이건 4, 5년 걸렸어요.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왜 6월이냐 하면 원래 법적으로 6월 29일, 6월 말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가하는 파업 선언을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니들이 왜 나서서 예. 이 파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으나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노동자 파업이 꼭 반정부 파업은 아닙니다. 네.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사실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공약이 있는 만큼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건 거의 반재벌 친정부 파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압박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재벌 자본 쪽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 정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한 건 아니지만 공동 보조의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청와대에 들어가신 박 비서관을 둘러싸고도 노동계와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좀 갈등 관계가 조성이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명을 좀 세게 냈더라고요, 민주노총에서. 네. 제가 아는 만큼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불 오토텍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스럽게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불 오토텍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인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 정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는 사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외부 활동, 인천공항공사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0,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끌어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놀랐죠. 대단하고 대단한 진짜 행보이고, 전장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장수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잖아요. 예. 여기를 때려라 뭐 이제 이렇게 할 텐데,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벌써부터 뭐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 고용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것에 대한 또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그 길을 뚫는달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공항,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지금은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정부와 노동이 한편이고, 이것으로 이제 사측을 압박하는 이런 그림들이 가고 있고 이미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무슨 쇼하듯이 한마디 툭 던져놨는데 공항공사 사장은 약속은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 민주노총 노조도 있고 한국노총 노조도 있어요. 노동자들도 압박을 하고 정부도 아니 이 사람들이 약속을 이렇게 또 압박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편을 노동계와 정부 한 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공사 뭐 이런 자본이나 기업가 쪽에도 편이 있죠. 언론. 그렇죠. 그 인천공항공사 건을 가지고 섣부른 약속이다, 재원이 문제다, 뭐 공항공사가 곧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던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이미 뭐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재원 얘기 많이 하는데 자회사 만들어서 하는 게 돈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시콜콜하게 뭐 제가 해법을 다 제기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그 약속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오늘이 꼭 열흘째더군요. 그동안을 평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평가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정호희 대표께서는 베스트 하나, 워스트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 이제 이 워스트 이 질문지를 보고 무슨 워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워스트 얘기, 그러니까 진짜 굳이 뽑자면 뭐 박형철 변호사 인사는 이게 필터링이 제대로 된 걸까 하는 뭐 작은 의문을 가지는 정도고요. 베스트도 뭐 그 어제 지인들하고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공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확 달라지는. 쥐스킨트 소설 향수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막 증오감을 촉발시키는 향수도 만들어내고 막 기쁘게 하는 향수도 만들어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질질질 웃고 다니는 이런 거여서 굳이 베스트를 뽑자면 그 광주 항쟁 유가족 따님을 안아준 장면은 이건 뭐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냥 그 울컥하기도 하고 막 절로 미소가 띄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엉망진창인 분위기에 뭐 한 10대 뭐 중고등학생 반에 좋은 선생님이 들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분위기들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살짝 내비친 글을 제가 봤어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10년 정도를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뭐 법무법인 부산을 모를 수 없고 또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를 모를 수 없잖아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친근한 노동자의 벗이셨던 분들이죠. 이제 그 글귀를 이렇게 봤어요.
나는 이분들하고 친하다라는 걸 과시하는 글일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역시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 공감을 구하는 글이더군요. 제가 잠시만 읽어볼게요. 참여정부 1년차에 감옥에서 좀 쉬었다. 우리 정 대표 말씀입니다. 푹 쉬고 나오니 그 처절한 현장에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새벽 5시에 지하철역에 매일같이 나가는 젊은 활동가들이 있더라. 그래서 돌아갔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조는 간판만 걸면 고객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대박 사업이 아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예,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 가치를 공유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직이나 노동운동이 어떤 점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전략적 전망, 그러니까 적과 협력할 부분과 비판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노와 사와 정이 있다면 정부에 대해서 이 반노동 정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이 정부, 반노동 정부가 아닌 정부에 대해서 예컨대 주민자치센터 민원 넣듯이 그 도구지 않습니까? 이 권력은. 네. 정부라는 도구를 그런 민원 창구처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택이 없잖아요. 근데 꽃감 빼먹듯이 급하니까 하나 빼먹고 이래서는 앞으로 나가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전략적 파트너십 정도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투쟁도 되고 교섭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 시간 초대 손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청자들께 참고가 될 만한 SNS 계정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예. 강추드립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분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짧은 글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사실 그 긴 글을 쓰지는 잘 않지만 깊이가 있어 보여요. 꼭 참고하시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막 얘기가 날아다니고 퍼나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렇게 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참고할 만한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걸 한 번 정도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예. 참고로 우리 정 대표님의 좋은 글, 또 추천하신 뉴스들, 또 최경영 기자가 쓰는 글과 생각들 일파만파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미 많은 기여를,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쓰신 글들, 추천한 뉴스들 중에서 선별돼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여를 해주셨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6월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때만 해도 두 발로 당당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구속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휠체어를 타고 결국엔 구급 침대에 누워서 그것도 두 팔에 링거까지 꽂은 채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워낙 재벌 총수들의 휠체어 쇼에 익숙했던 터라 꾀병이 의심스러웠지만 이 회장 측은 생소해서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는 희귀 불치병 샤르코 마리투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앙상해진 신체 사진들까지 공개했습니다. 결국 이재현 회장은 구속 이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기까지 3년여 기간 중 고작 4개월만 옥살이를 했고 지난해 8.15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그 후 9개월 만에 두 발로 서서 복귀 선언을 한 이 회장이니
꾀병이 아니었다면 사면의 기적이라 할 밖에 이해할 구석이 달리 없습니다. 불치병 샤르코 마리투스의 치료제는 사면인 셈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면이 극도로 절제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언론입니다. 이재현 회장의 복귀 선언에 언론은 그야말로 동원됐습니다. 자신감, 야심찬 포부 등의 표현으로 이 회장을 추켜 세우고 그의 복귀를 단비라고 했습니다. 행여라도 그의 직립보행이 낯설게 보일까 휠체어 이동과 수행원의 부축 장면도 세심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 일성은 월드 베스트였습니다. 재벌 총수의 꾀병쇼와 언론의 눈 감기는 이미 단연 월드 베스트입니다. 시선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